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대장학문 질환 관련 강의를 맡게 된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문이 곪는 병이죠. 치루, 학문주의 농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치루 농양은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치루는 전 강의에서 얘기 드렸던 치질은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낡아서 반복해서 이제 불편을 끼치는 약간 만성적이고 퇴화성 질환이고요. 치열은 항문이 좁아지거나 변이 너무 단단한, 변 조절이 안 되면서 찢어지는 그런 질환인데, 항문지 농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항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질환이에요.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던 사람 누구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항문에는 항문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변이 부드럽게 볼 수 있게 이 항문선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윤활유 같은 거죠.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 항문선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긴 염증이 점차 커지면서 괄약근 사이로 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항문 주위에서 이제 곪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항문주의 농양이라고 합니다. 고름 자체는 우리가 항문주의 농양 말고도 다른 고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빵빵하게 커집니다. 물품성처럼 땡땡해지고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해진 데를 따라서 막 기를 내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마제형 농양이라고 해서 항문 전체를 고름이 다 둘러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름 위에 항문이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조직 손상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심하면 폐혈증까지 와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고름은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름이 자기가 알아서 곪다가 기를 내면서 겉으로 퍽 터져 나오기도 해요. 항문이 아프다가요, 어제 갑자기 피고름 같은 게 나오고 편해졌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오면 아픈 거는 금방 좋아져요. 하루 이틀이면 싹 좋아지는데, 대신 안에 있었던 염증과 밖에 터진 구멍이 연결되는 길이 생기는 거죠. 이걸 치루라고 합니다. 이 루자가 새길 루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서는 안 될 길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치루가 된 다음에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분비물이 나오던 구멍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에가 곪기 시작하는 거죠. 곪으면서 압력이 높아지면 또 여기저기로 기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루가 복잡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재발의 가능성이나 괄약근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양, 고름일 땐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치루일 때도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치루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항문의 통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설사를 하다가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설사를 많이 하고요. 3일 전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항문이 아파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 경우엔 남성분들에서 생깁니다. 저희 병원 통계에서는 한 80% 정도에서 남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으로 많이 붓고 땡땡해지고 아프고 밤에는 춥고 떨리고, 그러다가 고름이 터져 나오고 진물이 계속 나오다가 그러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곪고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치루 농양이 왜 생기느냐? 대표적인 건 설사예요. 설사를 하다 보면 미세한 변 물질 같은 게 항문선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문이 좁아지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항문이 좁아져서 반복적으로 찢어지는 경우에 그 찢어진 상처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치루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비전형적인 치열을 만들거나 치루를 만들 수 있는 장애 염증성 질환이 있어요. 이걸 크론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우선 치루가 발생하고 우리가 수술을 해서 해놨는데 그 후에 상처가 낫지 않아서 내시경을 해보니 안에 장애 염증이 있더라.
이런 경우 대부분 크론시병 때문에 생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결핵이나 암과 관련돼서도 이런 치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치료는 아까 응급으로 혹은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고름은 환자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항생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생제 써서 좋아지는 거 저희가 수술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그 항생제를 몸에서 흡수돼서 혈관에 따라 돌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름집 안에는 어때요? 혈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름은 항생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름일 땐 그걸 빼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저절로 좋아질 사람이 한 3,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권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반복되고 악화되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가 오랫동안, 물론 한 달, 2달 지난다고 해서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5년, 10년 이상 오랫동안 염증을 반복됐던 치료는 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치료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수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치료 수술은 약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항문 안에서 생긴 염증이 괄약근 사이로 길을 내서 겉으로 터져 나오는 게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길을 찾아서 열어버리는 게 치료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항문은 어느 정도는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새는 칠금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변이 묽어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변이 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항문이 슬슬 간지러워지고 축축해지고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서 변물질이 묻어서 항문 피부를 자극하면 항문이 화끈거리는 증상.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변이 팬티에 묻거나 저절로 나와 있는 실금 자체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실금 증상은 변이 뭉쳐지게 되면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 후에 있는 약화가 걱정이 돼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치료 자체가 악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수술 후에 재발이 많아지거나 괄약근 손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하고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 또한 문제예요. 보통 문헌에서나 저희 병원 통계도 그래요. 치료 수술의 재발 확률은 한 4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깨끗하게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한 4% 이하로 낮지만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식을 했을 경우 혹은 복잡할 경우 재발률은 1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반복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문선에서 생기는 염증이 치료의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항문선은 사람마다 한 10개에서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치료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나머지 항문선에서 또 고장날 확률은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높을까요?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이 높을까요? 당연히 한 번이라도 고장났던 사람이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죠. 설사를 한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배변 관리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를 계속해서 치료가 생기면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럼 항문은 더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변이 묽으면 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이 묽으면서 치료가 생기는 분들은 나는 이제 변이 묽으면 안 되겠다.
변이 묽게 하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치료와 농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름일 때는 응급으로 고름을 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입원 안 해도 돼요. 좀 아파도 국소 마취로 고름만 빼고 가셔도 돼요. 치료일 때는 많은 경우엔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생기는 건 대부분은 설사 혹은 반복적인 찢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문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조절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선 치료가 생기거나 노령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항문의 간지럼증에 대한 강의예요. 다음 강의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